저희 이제 국제표준회의에서의 한국 의견 반영하기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저희 바이오메듀스의 박예자 연구소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박예자 연구소장님께서는 저희 TC212에서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질병진단 검사기술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주도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박예자 연구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참 모호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ISO의 TC212에서 좀 많은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표준일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표준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른 TC도 조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예제 중심으로 한국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ISO를 제안하고자 할 때 조금 참고가 돼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좀 투표하는 거하고 반영하는 거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순서는 각 단계마다 투표를 어떻게 받은 이메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은 처음에는 그냥 찬성만 하면 되지만 마지막에 이제 CD나 이런 단계에 대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에디토리얼한 문제 그다음에 제너럴한 어떤 기술적 문제 텍스트북 와이즈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가. 제가 한 거는 여기다 예제해 놓지 않고 실제 요즘 하고 있는 지난주에 저희 TC212에 플래너리 미팅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한태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ISO는 이렇게 가운데 이제 이사회가 있고 그 안에 중앙사무국을 제네바에 가지고 있고 전체 총회도 하고 있지만 아까 TMB라고 하는 TMB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데 베를린에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테크닉 커미티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실제 이사회를 사실 TMB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TC212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준 물질로 인해 가지고 체외 진단의 의료기기나 시약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물질위원회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옵저버라고 해서 바다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몇 개국이 정회원이고 통신회원은 몇 개국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정회원은 돈을 내는 것이고 통신회원은 이제 일단은 개도국이나 이렇게 좀 저걸 하지만 특별한 없지만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ISO라는 것은 아까 1906년에 IEC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ISO보다 1년 전에 미리 만들어진 거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실제적인 일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언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이제 ISO라고 해서 프랑스의 단어의 기술적인 거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는 국제표준화 기구를 IS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NGO 시스템으로 설립을 하기로 했고 그 당시 이제 몇 개국 14개인가 그렇게밖에 모이질 않았지만 이제 와서 2021년 데이터인데 161개국에 780여 개의 기술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하는 소위원회도 같이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은 한 3년에 거쳐서 ISO의 IS를 만드는데 이런 관련 문서가 2만 개 이상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글로벌 디렉터리라고 해서 GD라고 해서 저희 캐치나 이런 데서 이제 등록을 해주면 작업반 전문가로 일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질의 단계 되면 그 프로젝트 리더가 발행 단계까지의 자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은 여러 가지 상품이 만들어지고 또는 서비스, 제3차 클래스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과학적 기술이나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의 경제 활동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들이 좀 우리가 실제 산업계나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화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보급이나 세계적인 그 사용을 홍보하는 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원국이나 기술위원회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정보 교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표준과 표준화는 약간 그 의미가 다른데, 표준이라고 하면 스탠다드고 표준화라고 하면 영어로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이라고 하면 서로 이제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를 보아서 거기서 만들어진 기준 자체 또는 시험 방법 또는 어떤 양식 이런 것을 표준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같이 그 행동으로 보이고 최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모나이제이션을 이루는 전반적인 것, 하나의 IS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일련의 활동으로 볼 때 그것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표준화란 말을 조금 좀 이거하고 식별을 해야 되는데, 산업 표준화라는 것은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붙어 있듯이 어떤 맨 처음에 이제 공업 엔지니어 파트에 있는 품질이나 성능, 안전도를 하게 하는 아주 처음에는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나중에 조금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얘기했지만, 이 스탠다디제이션을 하려고 할 때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는 일, 그 다음에 서로 오픈 마인드를 해서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이 절차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투명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한쪽의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공평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해 충돌 또는 미리 만들어졌던 어떤 중복성 이런 것을 피하고, 또 그들을 서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그 표준화할 때 전체적인 어떤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적합성이나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ISO의 많은 문건들이 개발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말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시작은 공업진흥청 안에 표준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KBS라고 해서 코리안 뷰로 오브 스탠다드라는 칭호로 1963년에 ISM 그 멤버 바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쭉 이제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하니까 1997년에 국립기술품질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회원국의 명칭을 바꿨고, 이것이 다시 99년에 와서 캐츠라고 하는, 즉 처음에는 기술표준원, 지금은 13년에 국가기술표준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고, 이렇게 했고 서울에 과천에 있다가 2014년 5월에 진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은 산업기준의 개발과 공산품의 그 향상을 목적으로 한, 즉 전체 ISO의 목적과 거의 같은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부설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가 1883년에 고종 20년에 그 전환국에다가 이런 분석시험 설립소를 한 것을 그 캐치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그 옛날에는 또 뭐 진수황 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 저희 나라는 COSD라는 이 뭐랄까 기관을 중간에 삽입했는데 이것은 국가표준법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서로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강화라든지 국민 복지하는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런 레귤레이션을 만들었고 이런 것을 비교적 관리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국가 기준, 국가 표준 또는 국제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걸로 도움을 받는 걸로 이런 레귤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랄까 고시 또는 법이 있는데 산업 표준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또 COSD 기관의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정 요건은 어떤 걸 갖추어야지 이런 COSD 기관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 같이 개인적으로 엑스포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COSD란 말은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 Development란 말로 여기서 어원을 따랐고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 개발 협력 기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2018년 6월에 만들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표준 개발도 하는데 여러 한 16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기기에 관계되는 여러 단체, 기구들에 대한 그런 표준 개발에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각 기술위원회에 표준화 작업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진 국가 KS 산업규격에 대한 해설 또는 부합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고시가 수정이 되거나 또는 뭐 다시 나중에 변경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 엑스퍼트들이나 여러 가지 그 표준에 대해서 어레인지를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게 식약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엑스포트들한테 국내 전문위원들한테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의 어떤 폼을 여기다 하나 옮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문으로 되어 있을 때 한 개인의 엑스포트들한테 국내 위원들한테 받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 문서가 왔을 때 COSD의 그 간사가 이런 한국말로 펌을 하고 그거에 어떤 아이템에 대한 표준 번호, 표준 제목을 쓰고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고 무엇을 다룬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단계 레벨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IS나 TS, TR이 됐을 때 이런 해당되는 국가에 정말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각 국내위원회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검토를 했고 이 정도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5189 같은 것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표 문서가 10월 안에 이루어져야 돼서 이제 이그젬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DC 212는 이 KTR이 COSD 기관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한 예로 어떤 것들의 내용을 각각 개인의 국내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을 썸머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썸머리한 것을 이제 식약처로 모아서 버리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국제 투표 문서를 검토하는 목적은 무역 장벽을 허물고 우리나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안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한국에 반영을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대개 COSD는 여러 의료기기 TC가 많기 때문에 한 9개의 기관들이 이것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건 전반적인 IS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은 한국 절차상에서 한국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
이거가 메인 주제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저가 옛날에 가졌던 그러니까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을 이제 잠깐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그 플루 때문에 H1N1이 막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 아웃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도 제대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남의 나라의 시약을 다 사서 이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미 2009년 이전에 우리는 2000년 초반부터 분자생물학의 어떤 방법들은 많이 검사실에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뭐랄까 마음가짐 이런 것은 결정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 때문에 2009년 10년에 이걸 제안을 하기 전에 미국의 그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하는 CLSI 기관에 이런 그 몰레큘라한 바본의 어떤 그 표준화 문서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그 스탠다디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뭐랄까 얼굴 도장을 찍으면서 또 워크숍에 참석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운 것들에 대한 그때 우리가 그 H1N1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랄까 시장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하면서 이것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두 번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두 번째 했던 2016년에 제안을 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지난 그 코비드-19 우한의 시기가 될 때 퍼블리시 되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의 시리즈를 한 4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 각 MP를 내면서 각각 이 단계마다 그 프로젝트 리더로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반영할 것인가 또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독일이나 또는 미국이나 영국의 LGC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반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때로는 강력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약간 숙이면서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여러 번 참석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냈던 그런 일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아까도 내가 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Form 4라고 하는 것에 Justification and Purpose 이런 것들의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우선 그 한국말로 먼저 정리를 해야 보면 내가 그 당시 해야 했던 것들은 연구용 임상 실험실 위험 관리나 생물안전 요구 사항이나 또는 그 원검체에 검출을 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갔는데 그 프로그램의 장비에 어떻게 어플라이 할 건지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그 장비를 쓰거나 시약을 쓰면서 정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냈고 2020년이 이제 되니까 COSD 기관이 이제 이런 것들의 개발을 서포트했으니까 이렇게 그 실적 조사가 어떻게 됐고 기도 효과를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이것이 가져온 기대 효과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도 나라에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한국의 의견을 많이 그 ISO나 IEC 이런 데 이제 제안을 하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민간인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이것을 표준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게 메디프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14개의 그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2개 정도가 저희 TC212와 연관이 돼 있어서 혈액 점도에 대한 거하고 그 연속적으로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몇 번에 걸친 그 회의를 하고 거기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초안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10월 19일 정도 되면 이것이 완성이 돼서 내년 IEC에 낼 때 초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서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안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거기에 그 엑스포트로 들어가서 한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히 또는 그 줌 미팅이나 그 인터미디에이트 워킹을 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2020년 10월 3일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보내오는 거에 커멘트를 어떻게 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같이 하는 것도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 감염병에 대해서 그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차세대 염기 서열 염색 분석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미생물 안에도 이용이 되는데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앞으로 인수 공동체 여러 가지 감염의 그 패소젠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17822를 냈던 그 표준이 엄브렐라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도 한국 의견을 반영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받으면 그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ISO TC가 212가 아니라 276이라고 바이오테크놀로지인데 거기에 워킹그룹 4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잘 읽어보고 거기에 RNA에 그 휴먼 RNA를 어떻게 잘 디텍션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발렛을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상당히 팬데믹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는데 작년 한 2, 3년 동안은 K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 5월에 시작된 것이 우연히도 17822이 IS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제정이 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진단시약 중심에 대한 수출 확대가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 임팩트 팩터를 많이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이 코비드 19에 대한 어떤 무브먼트가 조금 이렇게 이제 태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FDA나 이런 데서 IVDC 약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다 이런 식의 이제 레포트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돈이 얼마나 벌어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나오는 레포트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코비드 19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 또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들이 체외 진단에서 얼마만큼 커지는가 이런 보고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 점유율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것을 그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의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이 한국 의견으로 ISO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혈당 측정기라든지 또 뭐 다른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들에 대해서 한국 의견을 ISO에 그 MP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일은 2021년에 이 산자부에서 나오는 표준 기반 조성에 한 12개의 RFP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 K 방역에 어소시에이션 된 표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서 감염병 면역 진단에 대한 시약 장비, 테스트 방법에 대한 국조 표준을 개발하자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런 재난 상황에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긴급 도입을 해서 원활한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은 없을까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IVDD의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등등을 물론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체 12개를 만들어서 지금 4년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의견을
있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아까 그 백홍 선생님 말씀한 여러 가지 디렉티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투표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진행 절차는 대개 투표 기간은 뭐 여러 가지 그 단계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2개월 이하로 잡아 있고 대개 받으면 14일 이전에 레포트를 해서 하거나 일부는 이제 6개월짜리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우리나라는 2개월 안에 COST 기관을 통해서 썸머리를 해서 식약처로 1개월 전에 넘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엑스퍼트들 즉 국내 위원들은 해당되는 그 표준 그 자기 TC에 어떤 단계로 관심 있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항상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식약처에서 보내져 오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이제 KTR은 이것을 써머리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식약처의 의료기기 안전국 그 기준 정보화 팀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화 팀에 담당하는 연구관은 이렇게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포털에 링크를 해서 말렛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지금 할 것인지 그 오픈되어 있는 데서 그 해당되는 투표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링크를 하고 그래서 그 이 뭐라 그럴까 정보화 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어떤 것이 어느 날짜에 시작을 했고 어느 날에 그 이 뭐랄까 투표가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당 담당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의 엑스포트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COST 기관이 썸머리하고 이것을 다시 그 식약처로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식약처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글로벌 디렉티브라고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그 TC 안에서 워킹 드래프트를 투표할 수 있고 또 이런 각 단계별의 투표는 권한이 한 사람만 한 개만 일나라 일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를 통해서 투표가 가능해서 아까처럼 개인의 엑스포트의 의견, 검토 의견, 그다음에 CST 기관의 썸머리, 그다음에 이 식약처의 그 팀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전문가의 의견과 식약처 의견을 수렴해서 투표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절차의 두 번째로 표준화를 했을 때 무엇을 내는가는 이미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폼 4 또는 그 워킹 드래프트 또는 일부의 그 제안 요약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식약처에 이제 협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많은 협조를 주어서 이것이 제출하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어서 같이 이제 국내 내부위원회를 열고 그 내부위원회에서 열려서 또 좀 코렉션 할 건 하고 더 좀 버전 업할 것을 해서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이것을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도록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까 이제 IEC나 ISO에서 여러 가지 폼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먼저 냈을 때 폼 4에 그 이 각 그 기관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테이블로 돼 있어가지고 그 각 기관 뭐 정부 해당되는 산업체 또는 뭐 엔드 유저 이런들이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난 5월 5일 이후에 MP 제안하는데 이 부분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그냥 마음껏 이렇게 일정한 그 칸 안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 중에 일부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 대표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여기서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저희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ISO TC 212가 그 하이브리드 미팅으로 해서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저희 나라에서 아까 12개 아이템 중에서 2개의 그 과제를 받은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ISO를 내게 되는데 그 example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타이틀을 이제 쓰게 돼 있고 그 타이틀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어느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24개월로 갈 건지 32개월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쓰고 아까 앞에서 처음에 자세히 보여드린 것처럼 purpose와 그 justification, 근데 필요성. 이거는 이제 지난 이번에 10월에 내기 전에 지난 6월 달에 내야 되기 때문에 바뀐 것이 오지 않아서 구텀에다가 이렇게 써서 제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템으로 그 lateral flow system immunoassay에 대한 그 어떤 TR 레벨의 그것을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건 역시 구텀으로서 purpose and justification 거의 그거에 대해서 목적을 쓰고 내가 이것을 트랙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처음에는 이제 36개월로 했다가 좀 더 빨리 되면 다행이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짧게 해놓으면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길게 해놓고 이것들이 시행이 됐을 때 어디에 이익이 되는가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제 이런 것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지난 7월 달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구텀으로 썼는데 지금 여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걸 내게 되면 그 컨비너와 시크리터리가 해당되는 워킹 그룹에서 이번에 회의를 할 때 너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미 서로 그 제안자하고 프로젝트 리더하고 컨비너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로 이루어져서 그 한 분은 벌써 그 NWIP가 워킹 드래프트로 갔고 다른 한 분은 이렇게 그냥 그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10월 5일 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을 맨 뒤로 넘기고 내가 이 제안을 할 때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스코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근데 이분은 이 컨텐츠만 정하고 아웃라인만 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풀 드래프트를 32페이지를 내서 이렇게 업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제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국제투표 현황을 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각 단계마다 그 확인하는 것을 자기 본인이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COSD에 도와주지만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관심을 갖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까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강 대표님이 잘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그냥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단계에 어떤 표지가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TC 212의 워킹그룹 3에서 과거에 18113이라고 해서 어떤 그 시약이나 기구에 대한 포장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MP를 내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대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그 코멘트를 다룰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 보면 되게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 투표가 오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투표를 열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끝나서 클로즈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여러 가지 참고 서식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제문서 검토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제에 대한 이제 그
프로젝트 엑스포트로 되어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조회를 해서 내 의견을 집어넣을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혹시 자기가 제안을 하게 되면 NWIP 제안서의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낼 건지. 그다음에 이제 투표 리스트 양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자기 자산화해서 여기에 어플라이를 해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응급 상황에서 이 그 라보라토리 리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매니팩처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냈던 것인데 아주 손쉽게 그것이 통과가 돼서 이것이 쉽게 이제 다음 단계 워킹 드래프트를 받고 이제 이번 그 5일날 6일날 그 회의를 해서 이제 CD 레벨로 가는데 이것이 그 IS로 갈 것은 아니고 TS나 TR로 다시 이제 번복해서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는 것이 정도이지만 이 파스트 트랙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시험 문제가 있던데 어디서 줄일 수 있는가 이제 파스트 트랙 할 때 뭘 스킵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언급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스나 TS, TR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일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본인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어느 그 트랙을 밟느냐에 따라서 이걸 전체를 다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일부 여기서 끝나서 빨리 짧게 끝날 것인지 그 표를 보면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단계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예비 단계, 제안 단계, 준비 단계, 위원회 단계, 질의 단계, 승인 단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예비 단계라는 것은 PWI라고 해서 Preliminary Working Item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이것이 MP로 갈 때는 6개월 정도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월 동안에 할 때 물론 이 PWI를 할 때 일부 위원회, TC에서는 이것도 그 안에서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이 PW를 냈을 때 서큘레이션 안에서 이것을 그 각자 의견, 각 나라마다 P멤버에 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여기서도 때로는 투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최근에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 등에 너무나 당연하게 제안할 때 몇 분의 2씩 적어도 참석한 P멤버의 과반수 이상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까 최소한 그 과반수 받아들이면서 손으로 들거나 또는 이 문서로 내볼 때 5개국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이 MP 단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드래프트는 할 수도 있고 이제 너무 잘 돼 있으면 시드로 아까도 간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할 때도 여기서 시드로 갈 때 바로 그 중앙사무국에서 등록이 되면 워킹 드래프트는 스킵을 하면서 시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로 갔을 때도 또 투표를 하게 되고 이것은 대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최소 한 3 내지 6개월 정도 걸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끝나면 역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 TC에서 일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DIS로 이게 끝나가지고 가게 되면 중앙사무국이 다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중앙사무국으로부터 뭐랄까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그 TC하고의 연결이 충분히 끝나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없는가 내가 퍼블리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너 곧 수정할 내용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중앙사무국하고 프로젝트 리더하고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제정이 되고 퍼블리케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걸 다시 앞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지만 투표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것을 표시해 놓은 거니까 이 투표가 있을 때 얼마만큼 찬성을 받을 건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백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단계는 제로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목표 기한이 설정될 수 없는 그런 예비 항목에 해당되는 거고
해당 위원회 이것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안 단계, 프로포절 단계 되면 프로포절 단계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신규로 새롭게 NWIP를 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부분 개정을 하거나 재개정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도 이 단계를 걷는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MP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승인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단순하게 여기 NP 단계에서는 전 그 참여 기간 피멤버 투표한 사람들 그 안에서 가번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국 이상이 엑스포트를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 다음 단계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제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CD 레벨로 가게 되는데 CD 레벨로 되면은 비록 이런 TC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중앙 상무에도 그 매니저가 연락을 해서 CD 레벨이 이렇게 타이틀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 같이 보고를 하면서 이메일로 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CD를 할 때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엑스퍼트들이 어느 나라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들도 같이 중앙상무국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고 만약에 이제 간단히 하기 쉽다면 2단계에서라도 이 CD 레벨에서 파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CD 레벨에서 워킹 드래프트 CD 레벨 할 때 대개 한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이제 좀 리커멘드 하는 방법이고요. 이럴 때 이제 만약에 그 이 코멘트들이 이제 투표 단계에서 오게 되는데 그 코멘트들의 내용들이 얼마나 그 이 미리 그 사전에 잘 협의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개월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CD 단계에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 단계라고 해서 DIS 레벨인데 DIS 레벨에서는 그 역시 3개월의 투표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대개는 이제 신속하게 하려면 이 DIS에서 1개월 이내에 이제 투표 결과를 레포트아웃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3개월 걸려서 각 그 나라에서 투표를 했던 내용들을 그 이 TC의 그 매니저는 4주 이내에 전 그 서큘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투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 단계 가서 저걸 되면 여기서는 이제 반대 투표 같은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할까요? 이제 왜냐하면 에디토리얼한 거, 수정 이런 것들만 고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는 반대가 일어날 수는 없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 단계에 되면 이것이 대개 이제 24개월 단계 있고 뭐 이렇게 좀 더 연결되면 36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트랙이 48개월짜리도 있지만 지금 5월 5일에 그 이 줌 미팅을 하면서 새롭게 저한테 온 내용은 될 수 있는 24개월 안에 2년 안에 이런 IS를 만드는 것이 리커멘드 한다라고 최근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코멘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P 단계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폼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여러 번 나오니까 이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것들에 써 있는지, 나는 여기서 뭘 선택할 건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에피 단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투표를 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에서 이제 네가 이것에 대해서 어프로브를 할 건지 아니면 반대할 건지 아니면 기권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의 질문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예스를 하면 그렇게 코멘트 없이 갈 수도 있지만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꼭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레셔널레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한번 클릭하면 이 내용이 나오게 돼서 여기서 단계별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MP 단계에 있을 때 이제 대개는 이제 PWI에서 어프로블 돼가지고 AWI로 갔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투표를 보내오는 그 문서를 받았을 때 대개 여기에 이제 캐스트 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그 조금 앞장에서 보여준 이런 내용들의 퀘스천이 쭉 떠올라서 여기서 yes 할 건지 no 할 건지 노라고 하면 어떻게 내셔널을 설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의 질문 내용을 클릭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NP가 아니라 어프로블 워킹 아이템으로 해서 하는 것을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드래프트가 되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캐스팅 보트에 투표를 완료했다고 다시 한번 누르면 맨 밑에 가서 박예자가 몇 월 며칠 날 이 투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 버튼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답변을 투표 버튼에서 답변을 선택하고 이제 하면 내가 투표가 어느 날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문서가 올 때 이렇게 센 문서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센 140이라는 곳은 ISO의 212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 곳인데 그 비엔나 어그리망 때문에 이 센 140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그 이 다큐멘트들이 그대로 이 ISO 문건으로 올라오는데 저희 워킹그룹 4는 미생물과 분자 생물학적인 프로시저에 대한 것들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독일의 퀴아진이 여러 가지 돈을 그 유럽의 센에다가 800만 불을 그 5년 동안 붓고 거기서 만든 16개의 아이템들의 전처리 과정이 모두 다 이 TC212의 워킹그룹 4의 전처리 프로시저, 즉 검체에 따라서 살리바라든지 그 티슈 엠베디딩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즌 되어 있다든지 또는 블러든지 아니면 다른 유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그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DNA나 RNA 또는 프로테인을 잘 그 디텍션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워킹 드래프트로 올라오고 일부는 CD 그중에 8개는 FDIS까지 해서 제정이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더라도 코멘트를 다는 것 외에는 이미 센 140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고치지 않고 굉장히 쇼타임으로 그 24개월이 아니라 때로는 18months에서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워킹 드래프트가 CD 레벨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의 투표가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분 거를 여기다 보았지만 워킹그룹 뭐 2에서 그 4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해서 이게 내가 했으면 이게 보트 됐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미 했구나. 그러니까 나머지를 하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최근에 15189 중에 이렇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서 2020년 12월 30일 날 FDIS로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워킹 드래프트에서 CD 레벨로 가는 그런 투표 문서의 example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D가 됐을 때 네 의견은 어떤가 뭐 이런 거 똑같죠. 예스라고 하면 그냥 너 여기서 그냥 어그리 할 거니 너 의견이 있으면 코멘트를 달아. 그래가지고 이 투표 문서가 올 때 컴플리먼트 템플레이트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DIS도 이제
GIC 레벨에서도 거의 아까 있는 것처럼 CD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데 내용은 되게 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발렛 타입에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랄까 컴플리트 템플레이트에다가 이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서 물으면 묻는 대로 나는 이제 할 거다 예스 없으면 뭐 괜찮다 여기서 그냥 어프로브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답을 쓰게 되고 커멘트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비록 FDIS라고 하더라도 이 FDIS에 관련 자료는 우리가 자세히 찾아볼 수 있죠. 그 잉글리시 버전, PDF 버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하는 것에 대해서 클릭 해보면 질문 사용을 그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시스템은 단계만 다르지 단계마다 거의 유사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TS Draft of the Technical Specification에 대한 것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프로브를 할 거니 아니면 커멘트를 달 거니 이거 그리고 네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커멘트를 달 때 제너럴한 것을 이야기할 거니 테크니컬한 것을 에디트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투고 규정에 대해서 이상해서 한 거지 아니면 모두 다 할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안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역시 TS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리뷰도 이렇게 되면 거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이제 크게 이번에 한 장씩 하셨던데 거기에 보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도큐멘트, 드래프트, 테크니컬 레포트도 거의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되어 있고, 결국은 물어보는 것이 이제 커멘트 템플레이트를 같이 보내와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데, 이번에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FDIS 15189는 먼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의견이나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컴플리트 템플레이트를 보내오는데 예제를 보면 되게 이제 어느 나라 맨 칸이 너 멤버 바디가 뭐 누구냐 뭐 어느 나라냐 그 다음에 너가 커멘트를 붙일 테니까 이 문장의 몇 번째 라인에서 할 것인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챕터 클라우즈의 몇 번째 뭐 챕터 3의 뭐 3.1.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erm and definition의 3.1을 커멘트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3.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피규어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에 또는 패러그래프 자체를 고치겠다 하면 여기다가 그걸 언급을 합니다. 이 타입의 커멘트 타입이 에디토리얼이냐 아니면 제너럴한 것이냐 아니면 테크니컬한 것이냐 하는 텍스트 오리엔트된 것들하고 무슨 그러니까 1번 예를 들어서 3.1항에 아날리시스라는 텀이 나는 이렇게 빈 문서를 보니까 네가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빈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회의가 열리거나 줌을 할 때 여기다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not accept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프로젝트 리더 또는 에디토리얼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언급을 해서 시리즈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에디토리얼 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IS 15189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2020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몇 번째 몇 절에 노트 4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나라가 이 캐치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인터미디에이트든 워킹 그룹의 회의에서 이 마지막을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이 코멘트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고 이번에 이것이 무엇을 주로 주장하는 비즈니스
플랜이 써 있고 이 타이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CD든 MP든 아니면 MP는 아니지만 CD나 이제 DIS나 이런 레벨에서 여기서 그 풀 도큐멘트를 같이 그러니까 첨부해 주면서 클립으로 첨부하면서 이거에 대한 투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제 레포트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퀘스천을 밑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에디토리얼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트 브리티시라고 해서 영국은 이제 이렇게 보내옵니다. 이제 몇 항에 몇 절에 여러 부분을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오는데 이제 에디토리얼한 거 또는 이제 텍스트 와이즈 된 거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빨리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저 같은 경우 1782 경우에는 거의 한 800개 정도의 커멘트를 받아서 그거를 한 인터미디에이트를 3일 동안 계속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제가 올해 처음 만난 것인데 지난주에 그 워킹그룹 3에 들어갔더니 저렇게 따로 커멘트 템플레이트를 모아서 코멘트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큐멘트 안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몇 번째 라인에 썼다라는 것들을 해서 이건 제너럴 문제인데 나는 여기를 고치고 싶다. 여기 emergency using list procedure라고 한 WC에 써 있는 이것을 고치고 싶다. 이것을 좀 너네가 이렇게 했는데 난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는 것을 떡하니 이 도큐멘트 중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일을 하는데 이것이 좀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워킹그룹 3 컨비너가 새로 되더니 새로운 어프로치로 회의를 주재하네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 이렇게 중간중간 넣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너럴 커멘트에 예제로 이제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일일이 이제 IVDD에 해당되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이걸 읽어드리면 우리에 해당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비드-19을 빨리 그 시약을 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이머전 상태에서 이것을 이 허가를 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니팩처러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내용으로 넣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쓰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아주 많이 위에 그 노랗게 써 있는 것들이 상당한 양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토리얼한 에디토리얼 커멘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너가 PWI에서 IVD와 매니팩처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이 내용을 그 가이드냐 테크니컬 레포트냐 나는 이렇게 좀 프로포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이미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회의를 할 때 이걸 TS를 할 건지 TR로 할 건지 아니면 IS로 갈 건지 서로 이제 그 참석한 그 국가 멤버 피멤버끼리 논의를 해서 여기다가 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에디토리얼 커멘트의 한 예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텍스트 커멘트로서는 이제 그 내셔널 그 뉴질랜드의 커미티에서 이제 보내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써 있는 것들이 역시 이제 그 중간 페이지 457 라인에 가서 1814를 이렇게 어플라이 했는데 그때 이 term and definition에 해당하는 것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인데, 그러니까 term and definition 챕터 3을 하는데 거기에 그 이렇게 어떻게 모디파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고치고 싶다라는 내용들의 이 도큐멘트 컨텐츠를 이렇게 고치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내오는 것을 여기다가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나의 그 커멘트를 다는 엑스포트 프로젝트 엑스포트로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의 이그젬플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회의에 이렇게 보면 첫날은 대개 이제 그 개회식을 하게 됩니다. 전 나라가 참여자하는 전 나라와 그 다음에 의장 뭐 그 각 워킹그룹 모두 다 모여서 오전 회의를 하고 그때는 전차 보고를 하고 오후에 각 반으로 헤어져서 워킹그룹에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일째는 역시 각
그 작업반, 우리가 이제 워킹 그룹을 실무 작업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그각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일정표를 미리 받았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 3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물론 이제 이 3일차 또는 2차 할 때 개최국이 어떤 그 저녁 식사를 한꺼번에 이제 자기네 어떤 전통적인 그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해서 이제 만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째 될 때 이제 이 여기서 회의에서 진행됐던 각 워킹 그룹마다의 리커멘데이션과 레졸루션을 여기서 보고하게 됩니다. 워킹 그 컨비너들이.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어느 나라가 개최할 것인가.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 천연도 개최국으로 내년 4월에 일본이 하고 10월에 스웨덴이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날 클로징 할 때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빠르게 하고 앞에 다른 그 강 대표님이나 또는 백홍 선생님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저걸 했는데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회의를 가기 전에 그 국내 회의에서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그 논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그 제안자가 만들어내는 풀 드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이 국내 회의를 열기 전에 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 워킹 드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다 버전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을 내가 가서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국내 회의할 때 전부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들을 이제 좀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리바이스 한 걸 가지고 그 제안자나 또는 워킹 드래프트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